다시는 이런 아픔을 만들면 안 되겠다. 참사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조와 중단, 산재 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사업주들의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병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다가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업체 원청 사업장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건강 상태, 안전 문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노동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용균이가 일하던 서부발전소에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진상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6억 몇천만 원이 되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서부발전소와 10개 하청업체의 법인과 대표자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됐건 과태료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형사 입건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 입건을 할 것인가? 뭐 안전수칙이나 예방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혐의겠지요. 여기서부터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회적 참사들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범죄로, 살인 범죄로 접근을 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해야만 이런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께서 맨 첫 번에 그 산재 사망 노동자를 2분의 1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산안법 개정 이대로 가서는 2분의 1로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을 본인이 어기는 격이 되는데 이랬을 때 그 대통령께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저희가 그 원진에서 한꺼번에 약 한 1000여 명이 지금 그 중독이 돼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균 그 사망 노동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컨베어 벨트가 30년 전에 쓰던 것과 지금 쓰던 것과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도 정부나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뭘 개선한다거나 이런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용규 씨 같은 경우에 아니면 또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은 어떤 기업 살인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 살인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상규명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은 노조할 권리마저도 없습니다. 원청에서 허락 안 하거든요. 그럼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이 노조를 할 권리를 줘야 되는 건데 그건 마저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결국은 뭐냐면 정규직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같이 움직여 봤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들든지 말든지 경제만 발전시킨다.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게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가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어이없던 게 그겁니다. 발전소는 국가 기반 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는 국가 기반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관리를 한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외주를 줍니까? 국가 기반 산업을? 국가가 책임 회피하려고 외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가가 책임을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가지고 저희 애가 죽고 삼다수 직원이 죽고 용균이가 저렇게 가고 그 이후에 용균이가 가고 나서도 3건의 사고가 계속 나고 엊그저께 제주도에서도 왕따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이 자살을 했어요. 제주공항 특수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왕따 때문에. 왜 이래야 돼요? 하다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저희들 유가족 얘기는 피해 당사자 얘기도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자꾸 쓰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자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될 기자분들이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질 않아요. 저희 애가 죽고 나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단 한 번에 정확한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일처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돼가는가를 단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는 기자들. 눈과 귀가 돼주는 게 기자인데 기자들은 자기 할 일들을 안 해요. 기자들 분들이.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낳아서 뭐 합니까? 서민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돈 있는 놈들 노예처럼 치닥거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선 아이를 낳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원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새겨 듣질 못했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무죄 처리되고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정말 끔찍했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빈부 차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이 나라에서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 이 두 곳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매일 6,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절히 요구하는 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이 목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